오늘의 주된 이야기의 방향은 그 김태일이라는 감독의 필모 전체를 조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옆에 계신 주로미 감독님이 요새는 이제 두 분이 늘 공동 작업을 하시고 공동 연출도 하시는데요. 이 공동 연출의 배경에는 상군회라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을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족 회사고요. 그래서 그 상군회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 그리고 특히나 민중의 세계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만들어지고 있는 김태일 주로미의 연작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라서 그 첫 작품이 5월에라는 다큐멘터리거든요. 그 광주 다큐멘터리인데 2010년 이전까지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5월에부터 올해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한 또 바람이 분다까지 짧은 영상을 보고 또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선택이야. 애미 많은지 안 살았어. 네가 잘 내기자네. 내가 내버릴게. 네가 딱 얼마나 운이 있겠다. 올해는 안 죽대. 90 넘으신 어머님과 처음 만나신 그 장기수 선생님은 감옥에서 45년 살고 나오셔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저 장면을 온갖 방송국과 막 여러 군데서 찍는다라고 했을 때 이 당사자분들이 너 한 사람만 돼 딱 해서 저 혼자만 찍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제 기억과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가 좀 대단한 거는 그 저 인상적인 장면, 저 장면은 그 김동원 감독의 다큐멘터리 송환에서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같은 화면이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인상 깊은 장면이고 혼자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김태일 혼자가 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민가협이라든가 뭐 빨치산이라든가 이런 현장들에서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작업을 했고 이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의도로 사용하거나 뭐 순서를 바꿔서 좀 왜곡시키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 한 명만 들어와야 되고 그 한 명은 김태일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김태일 감독님이 저 장면을 직접 찍고 송환해서 사용하기도 전에 먼저 본인의 영화에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네, 하여튼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무 씨알 데 없어. 뭐 씨알 데가 씨알 나머지 씨알 데가 없어. 그런 게 안 올라고 있더라. 연구돼갖고 뭐 저기 있어 뭐 있어. 아무 씨알 데 없는 곳은 못 들어온다. 어머님은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 씨알 데가 없어. 나는 5.18 당시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싸운 기동 타격대 1조 대원이었다. نام في بينهم شهر. استشهدوا اثنين بينهم شهر. 김태일과 주로미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는가, 왜 만났는가, 왜 같이 살게 됐는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이제 이 가족 영화사의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난 거는 몇 년도였죠? 94년. 네, 94년도에 이제 그 김동원 감독님 그 사모님에 의해서 이제 소개를 만났어요. 이제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냥 찍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 최소 5번은 만나고 차더라도 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도 걱정이었던 거죠. 한 번 보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났는데 딱 보니까 진짜 5번까지 만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째 만났을 때였나 봐요. 만났는데
저의 태도를 보고 좀 위기감을 느끼셨나요? 저한테 자신의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자기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찍사려니 사진관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알았던 그 가장 절친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세 번째 만나는 날 12시까지 술집에 문은 닫을 때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헤어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만나고 다섯 번째 만나는 날 근데 제가 먼저 그랬어요. 되게 나는 더 만나고 싶다. 제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네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조건에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5번은 꼭 채워달라. 예. 감독이 영화를 쭉 만들다 보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더 좋아지거나 뭐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이 뭐 하지 않던 방식을 채택해 본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변화가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장 큰 변화는 물론 이제 그 상군의 틀 안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모두가 참여하고 이랬던 5월에가 가장 핵심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영화적인 변화로 보면 저는 안녕사요나라 같거든요. 이런 구성도 그렇고 영화적인 표현 방식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영화가 돼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태일 감독님은 안녕사요나라가 아니라 길동무를 언급하세요, 늘. 실제로 제 안에서는 제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맞았던 그 길동무 작업이 외부적인 뭐 이렇게 작업으로서의 평가를 떠나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큐를 하느냐, 이제 독립 다큐를 그만두느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생활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을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살아오면서 독립 다큐 하면서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특별한 한두 명 빼놓고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너무나 절박하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딱 100일 동안만 카메라를 들고 100일 이후에는 이제 생활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100일 걷기에 참가했었거든요. 그 100일 걷기를 참가하면서 제 마음과 제 몸 모두가 이제 새로운 기운을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로미 감독님이 그 조연출하던 시기부터 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연출만 돼도 사실은 크레딧의 상당히 윗부분에 올라오게 돼 있고 그리고 영화 얘기하다 보면 이제 같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조연출할 때부터 같이 작업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효순 씨 거기서 처음으로 스텝 역할을 맡았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부부가 각자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같은 일을 하는 게 그리고 심지어 각자가 예를 들면 같은 일을 하는데 각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작업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좀 여러모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도 봐야 되는데 일할 때도 봐야 되고 그리고 김태리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돈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작업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작업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작업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는데 그건 이제 시스템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직접 촬영하는 것보다는 촬영 감독과 함께하는 걸 더 선호하고 또 찾게 되는데 저는 이제 민중의 세계사를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그거는 되게 불가능하겠구나.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로미 감독이 그 당시에 일을 이제
문을 닫았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요 타이밍에 잘 됐다. 그러면 같이 한번 작업해 보실 의향은 없으시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다고. 그러면서 같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옆에서 계속 작업하는 것들을 제가 계속 쭉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뭔가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혼자서 막 나가고. 근데 이제 민중의 세계사 작업을 저한테 이제 어느 날 술을 둘이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획이다.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때는 같이 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좋다고 하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 본인의 작업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랑 그냥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두 분이 그 공동 작업에 대해서 기대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뭐 저는 압니다. 굉장히 좋아졌고 뭐 영화적으로도 좋아졌고 막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이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어땠는지 요 시기에. 어차피 이제 이 작업을 준비했을 때는 되게 긴 시간으로 봤었거든요. 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길게 되면 2, 30년 정도로 시간을 봤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뛰어난 스텝이 아니라 이 작업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오래 버티고 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고 일단 그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하게 되면 제가 보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아주 정확히 찝어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미 씨가 아니었으면 함은순 그 행상하시는 역할 행상하시는 어머님이랑 친해지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주로미 씨랑 같이 작업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성 부분들을 좀 더 접근하고 싶었는데 제가 혼자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되게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고 다가갔었는데 주로미 씨랑 하면서 그 부분은 너무 한 부분을 완벽하게 충족을 시켜줬기 때문에 작품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풍성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펼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이나 이런 이야기 부분 네, 되게 관심이 많고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이제 제가 한 것들을 또 보완하고 또 어떤 부분은 이제 또 저를 통해서 또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작품이 완성되면 나의 어떤 역량을 100% 발휘했다 이렇게 늘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저희는 생각한 것들만큼을 해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봐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한상의 콤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중의 세계사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 시리즈에 대한 계획도 있었겠고 두 분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군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이것도 이제 누가 먼저 하자고 얘기를 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둘이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였거든요. 국내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민중의 세계사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둘이서 논의는 해왔었지만 과연 이게 시작이 될까? 저희도 약간 긴가민가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바로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딱 그때 아이들이 걸리더라고요. 두 아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바로 입학 1학년 들어가기 전 큰애가 이제 5학년 이러다 보니까 몇 개월씩 이제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저는 했었고 작업도 작업이지만 작업 때문에 아이들과 떨어뜨려 놓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좀 이렇게 고생스러운 곳으로 가게 되지만
그 상황에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김태희 씨랑 얘기하면서 어렵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하자라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5만 가지 이제 저희 안에서의 막 별의별 사건들이 다 많았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했던 게 저희 작업 속에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낯선 곳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있다라는 게 훨씬 더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두 큰 스텝, 작은 스텝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월에라는 작품이 완성돼서 이제 영화제에 상영되고 극장에서 개봉할 때도 제 기억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민중의 세계사인데 왜 광주가 1편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로미 씨랑 제 의견이 완전히 갈렸었거든요. 저는 광주 이야기를 1편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주로미 씨는 다른 이제 세계 돌고 마지막 편으로 광주를 가는 게 맞다라고 이제 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되게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민중의 세계사라는 이름도 사람들에게 좀 낯설고 너무 크게 보이는데 이 기존에 해왔던 작품에서 그 변화의 폭이 그러니까 바로 해외를 간다면 뭔가 연결성도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회를 통해서 민중의 세계사를 하는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방식의 태도를 가지고 작업한다라는 것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분이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첫 번째 이제 5.18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이제 상군회가 보는 이 시리즈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데 그게 5월에 광주 이야기가 됐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곳을 이런 인물들을 만나겠다라는 선을 좀 그어두고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100곳, 200곳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1차 목표가 10편인데 그 10곳을 선정하는 그리고 만날 인물들을 선택하는 이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정을 하셨는지. 사실 그 5월회를 먼저 했던 게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작업하면서 하무슨 어머니 아까 잠깐 보셨지만 네, 저희가 5월회 때는 몰랐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한테는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가 이거 또 바람이 분다에서는 들렸었는데 본인을 천민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었어요. 그런 관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5월회가 저희가 앞으로 작업하는 관점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구나 어쩌면 시시한 인생일 수도 있고 탐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데 시시한 인생은 없다 정말. 그런 이야기 다양한 그 자기 사연과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희에게는 큰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 관점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남은 작업은 다 해외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해외 작업이 말씀하신 대로 언어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그렇고 전혀 다른 곳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쉽지 않고 비용에 있어서도 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늘 어디서 제작 지원을 받거나 뭐 후원자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없을 때가 더 많고 그럼 이제 비용의 문제도 발생할 거고 그 상군회의 탄생 배경이기도 한 체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고 뭐 이랬는지 그런 얘기도 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5월회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준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어요. 사전 조사는 충분히 열심히 하지만 어떤 인물이랑
이걸 정해놓고 어떤 이야기를 찍겠다 구체적인 걸 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대상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라든지 강주주에게 5.18을 잘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통해 소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게 이제 되다 보니까 당연히 체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작품 속에 김상구 스텝이 저를 그때 너무 그 준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온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장면 있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저의 제작 방식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상구가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제작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고 이걸 한 10년 넘게 이제 지속해 왔는데 이제 체력적으로나 모든 게 한계에 도달한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생활인이다 보니까 이 작품 욕심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는 주로미 씨가 옆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감내해야 될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국내 작업을 하나 하고서 기운을 차려서 한번 진행하자. 근데 저의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언어의 장벽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국내 작업이 이렇게 날아갈 듯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제 꿈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이 끝나면 그 작품의 결과물로 그 다음 작업을 제작 지원 받지 않고 가기를 원했었는데 한 번도 그러질 못했었고요. 제작 지원을 늘 받아야만 작업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바람이 분다 엔딩에 나오지만 저희가 한 청소일을 둘이서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독립 다큐를 한다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감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두 가지를 같이 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저도 독립 영화인으로 살기 위해서 또 생활인으로 살기 위해서 뭔가 영화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와 이런 계획들을 계속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웰랑떼레인가요? 또 바람이 분다인가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 상구가 이제 많이 상구 씨가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아빠는 우리 때문에 우리랑 멀어질까봐 혼자 자꾸 촬영 다니고 이러면 못 만나니까 우리랑 멀어질까봐 우리랑 같이 가자고 했었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린 이미 너무 멀어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농담이기도 하지만 이게 완전 농담은 또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인상 깊고 마음도 좀 아프고 막 이런데 진짜 이제는 또 그 상구네가 만들어진 그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상구네가 사실은 이름만 유지되고 해체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 두 스텝은 이제 이번에 보스니아 작업 이제 같이 촬영 갔다 오면서 이제는 엄마 아빠 둘이서 해야지. 이제 그래서 자기네는 자기네 길을 가게 될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씁쓸하게 이제 조금 쓸만한데 저희 둘만 남게 됐는데요. 근데 그런 만큼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가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둘이서 이제 남는 거 우리 둘밖에 없겠다. 서로 의지하면서 아마 둘이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분이 두 개의 프로젝트가 임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번째 민중의 세계사와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국내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촬영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준비하고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태백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24년이면 마지막으로 저희 나라에서 탄광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탄광이 사라지고 이제 한 직업군이 사라지면서 광부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과정들, 마지막 남아있는 과정들, 그리고 그 광부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제 이게 아직은 기획
단계이고 뭐 1차 촬영은 갔다 왔지만 한 1년 정도 작업을 계속 쭉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10부작의 내용들은 이제 그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대충 다 얼개를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프리카 쪽은 꼭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그 잔혹한 제1세기의 잔혹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가졌다가 지금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그쪽 지역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남아공 쪽의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찾고 있고 그 전의 작업과 좀 다르게 현지에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분 정말 좋은 얘기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두 분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